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발표자는 꼭 지켜야 할 것이 시간이더라고요. 네, 빨리 끝내보도록 하고요. 오랫동안 집중력을 유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대단해 보이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이 내용은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좀 토대로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는 내용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말씀해 주신 코로나 상황에서의 아동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중복된 부분은 좀 많이 생략하고 핵심적인 어떤 조사 결과를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사실 학교 현장에 정말 큰 변화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교육의 학교 상황, 학교에서의 루틴이라는 거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굉장히 규칙적이거든요. 그래서 새해 3월이 되면 이제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고 한 4, 5개월 후에는 여름 방학을 맞이하고 여름 방학을 마치고 나면 2학기를 맞이하고 2학기가 지나고 나면서 겨울 방학이 되고 그럼 또 새 학년으로 진급을 하게 되고 한 학기 안에서는 4, 5개월 동안 중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일컬어지는 두 번의 지필평가들이 있고 수학여행을 가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체험 활동들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그 루틴이라는 게 굉장히 고정적이고 규칙적이었음에도 인데 코로나19는 사실 그걸 완전히 무너뜨린 작년 2020년 3월은 그 1년의 계획을 정말 백지로 만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한 4번 정도의 계약을 연기했었고요. 그리고 한 4월부터는 온라인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도 많고 그것을 개발하느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질까 이런 우려들 속에서도 이제 일단 계약은 온라인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실제로 학교에 간 것은 학교가 문을 연 것은 6월 초, 고등학교 3학년은 5월 말이었지만 단계적으로 학년 학교급을 다 분리시켜서 분리등교를 실시했습니다. 학습에 있어서의 안정성, 규칙성은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하게 되는 동기, 학습의 태도, 그로 인한 결과까지도 학습의 어떤 규칙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됨에도 불구하고 작년은 학습의 공백, 학습의 불규칙성, 비정상적 이제 이런 용어들이 학교 안에서 교육계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모습이 학교의 모습이었던 거죠. 절대 1학년은 이쪽, 2학년은 저쪽으로 만나지도 못하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떨어뜨릴까 이제 이렇게만 굉장히 급급했던 학교의 모습이었고요. 몇 해 이제 얼마 전부터는 학생들의 협력적 학습을 굉장히 권장하기 위해서 모둠 학습으로 많이 이제 책상 배치도 구성이 잘 돼 있었는데 그것들이 그냥 다 선생님을 보고 있는 강의시기 활동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 마스크를 내릴 수도 없고 친구와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대화를 할 수도 없는 그런 학교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앞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교에서 이제 단체 급식이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급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 중심이 되면서 이제 가정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큰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저 정도의 그 환경을 노트북과 큰 모니터 화면을 갖출 수 있는 저런 가정이라면 정말 너무나 최고의 환경이었겠지만 형이 노트북을 쓰면 동생은 아주 작은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학생을 앞에 두고 대면 수업을 어떻게 할까, 아이 컨택을 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셨던 선생님들은 저렇게 홀로 외롭게 강의 녹화를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도 모습이 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래 사파는 가정이 정말 또 어른들이 재택근무를 또 많이 하시게 되면서 디지털 기기를 누가 쓸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이 이제 가정에서는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이 학교와 가정에 대한 분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이 공교육의 대부분이었고 사실 가정에 집에 돌아가면은 뭐 숙제를 한다거나 물론 그 외에 뭐 학원에 가고 과외를 하는 그런 사적인 영역의 교육 외에 사실 대부분의 공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학교와 분리등교까지 하면서 학교와 가정의 학습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이 가진 가정의 배경이 학습 상황에 고스란히 그냥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걸 볼 때 학생의 가정 배경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육의 격차는 사실은 코로나19 이전부터도 굉장히 교육계에서는 교육 분야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육 격차를 많은 학자들이 다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교육 기회와 여건의 격차, 교육 활동에서 이야기되는 과정에서의 격차, 그리고 교육 결과의 격차를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는 무엇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 무엇을 격차로 드러낼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기준도 범위도 넓고 기준도 다양하기 때문에 격차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무엇에 대한 격차이냐,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기준으로서의 격차이냐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이야기될 필요가 있고요. 학교는 그런 가정이 가진 어떤 교육의 자본에 따른 차이를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해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그것을 더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육 격차는 학생들이 가지는 가정 상황에서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살펴보기 위한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관점에서 격차라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작년에 주로 이야기가 되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사들 분석들이 이제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겪는 코로나19였지만 누구나 겪는 재난이었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환경은 어떤가 그리고 어떤 사용 가능한 자원들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학생들에게는 그 영향이 더 크게 미쳤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조사들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학생 학부모를 대한 설문조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연구들을 수행하는 기관들에서 조사들을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하지만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테지만 학교에서 정말 많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등교시킬까요? 하면 학교 문을 언제 열까요? 거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는 조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작년에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이제 저를 포함한 여러 연구자들과 함께 분석했던 학교 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살펴봤던 어떤 조사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조사가 시행된 시점은 작년 7월 말입니다. 7월 말이라고 하면 온라인 수업을 한 2개월 정도 하고 등교를 시작한 지 한 2개월 정도 지난 한 학기를 좀 마친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여기서 말씀드릴 건 경기도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대변한다라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도 학교가 한 2,400개 정도가 되는데요. 한 30% 학교를 30여 개 시군을 이제 골고루 이렇게 표집을 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조사를 응답한 학생들은 한 2만 1,00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일상의 변화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학생들의 수면은
코로나 이전과 변화가 있었느냐, 이제 이렇게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비슷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54.4%였으니까 한 반 정도의 학생은 비슷하다라고 했지만 반 정도의 학생은 늘거나 줄었다라고 응답해서 사실 수면이 50%의 학생이 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늘었다와 줄었다라는 응답은 가정의 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수면 시간이 증가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가정 경제적 수준이 좀 낮은 그런 가정에서 많이 응답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결과이고요. 식습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는데요. 편의점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을 것들이란 이제 그 식습관에 대해서도 비슷하다가 한 56.3%, 그다음에 늘거나 줄었다가 거의 50% 이상의 어떤 변화를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 경제적 수준이 좀 낮은 그 낮은 가정의 학생이 증가했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 38.5% 정도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좀 많이 나타났고요. 왜냐하면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되면 집에 부모님이 함께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이제 음식을 좀 차려 먹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부모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가정에서의 그러니까 음식이나 식사 관리를 해주지 못하는 어떤 배경이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편의점 음식을 패스트푸드를 좀 많이 섭취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 시간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이런 소개를 해주신 이제 그 발표자도 계셨는데 아무래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보고 있으면은 게임 그만해라 아니면은 엄마와 이제 사용하는 시간에 약속을 하고 언제까지만 쓴다라고 하거나 그 디지털 기기를 보는 것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노트북을 펴거나 디지털 기기를 펼쳤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굉장히 용인받은 어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허락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나중에 뭐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같은 거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어떤 결과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시간 사용에 있어서 가장 경제적 수준이 좀 낮은 학생들을 훨씬 더 장시간 사용하더라라고 하는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용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이라든지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그 함께 그것을 좀 활용에 대한 어떤 약속을 정한다든지 그런 걸 감독해줄 어떤 부모님이 부재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학습 외 목적으로는 더 큰 격차를 보입니다. 학습 외의 목적으로는 가장 경제 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이 더 많이 장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사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작년에 사실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학생들의 그 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교육을 굉장히 증가하는 학원도 사실은 굉장히 그 방역 때문에 열지 못하는 학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사교육 시간은 오히려 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가정 경제 수준이 낮은 집단의 학생들은 사교육 받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꽤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 경제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뭐 주황색 그래프를 보시면 초중고 모두 굉장히 사교육 시간이 코로나 이전보다 증가했다라는 응답에 많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집에서 뭐 과제를 하는 시간은 어쨌거나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워낙에 많아졌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대체로 좀 많아졌다라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외부 활동 자체는 굉장히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운동이나 산책하는 시간은 줄었다라는 것들이 많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많아서 나중에 이제 다른 결과들의 분석과 이제 결합을 해보면 오히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집에서 공부만 하기를 강요받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대화하는 시간,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또 그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의 학생들이 장시간 대화하는 응답이 좀 더 많고요. 함께 사는 구성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장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학생들의 대화가 훨씬 더 늘었다. 집에 있는 시간들이 함께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늘었다라고 하는 응답이 좀 많았습니다. 가정에서의 돌봄을 좀 살펴보면 등교 수업을 하지 않는 날, 그러니까 학교 가지 않는 날 주로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질문했을 때 거의 87.8% 많은 비율이 이제 집에 있다, 거주지에 있다라고 했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의 한 12% 정도는 학원, 독서실 같은 교육기관에 있다라고 응답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교육기관에 있다라고 응답한 것에 이제 가정 배경의 차이도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학원이나 공부방에서 한다라는 응답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고 이제 그런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그 디지털 기기를 학생들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차이가 좀 배경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때가 사실은 온라인 수업이 시작하고도 한 3, 4개월 지난 후였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새로 구입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걸 이제 대여해주는 지원 사업도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보유율 자체는 굉장히 82% 그러니까 이거는 보유율이 아니라 나 혼자만 쓰는 기기가 있다라고 응답한 보유율이 이제 82%고요. 그리고 가족이 공용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 이제 18%지만 이것도 이제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가정 경제 수준이 좀 높은 가정은 더 많이 보유하고 나만 쓰는 기기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뭐 초중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학생들은 뭐 첫째가 아닌 어떤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보유율 자체는 낮기는 하지만 경제적 배경에 따라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학생들은 보호자에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라고 했지만 중고등학생들은 혼자 해결한다라는 응답이 많았고요. 이걸 또 가정 배경에 따라 또 분석을 해보면 경제적 배경이 낮은 하집단의 학생들은 혼자 해결하거나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가정에서의 어떤 교육적인 지원에 있어서도 좀 그 차이가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책이나 참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책이나 참고서 문제집 이런 것에 대한 구입 이런 것들이 늘었을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적 수준이 좀 높은 가정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디지털 기기 구입도 이제 아마도 초등학교에서 가정 경제 수준이 낮은 가정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 굉장히 더 많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 그러니까 안 가지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니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늘었다라는 응답이 좀 많이 나타났고요. 뭐 학원 과외 수강 시간이 늘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응답과 비슷하고 부모님의 잔소리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늘었다라는 응답도 꽤 한 좀 반 50% 정도 나타난 것 같은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서 꽤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증가한 것을 이제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 기기만 있으면 사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조용하게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정 배경이 좀 낮은 집단의 학생들은 그런 곳에서 공부한다라는 응답이 그렇지 이제 어려운 곳에서 공부한다라는 응답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기계가 낡아서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응답도 경제적인 어떤 배경에 대한 차이가 좀 많이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도인데 이제 이것도 기존에 얼마나 디지털 기기의 활용에 익숙해져 있느냐. 사실 이것도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학습에 오히려 기기 활용 자체를 잘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 학습을 제대로 집중하거나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것도 이 기존에 익숙해져 있는 어떤 학생들의 차이도 가정 배경에 대한 차이도 좀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 결과들을 통해서는 어쨌거나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일상의 변화는 매우 크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근데 가정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증가나 이런 것들도 이제 차이가 많았고,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시간 이런 것도 차이가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제 말씀드렸던 온라인 수업 분리 등교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지금은 이제 그것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럼 작년 한 해를 보내고 난 후에 학생들의 학력이라는 것이 저하되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한 결과를 이번 달이죠. 이제 6월 초에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것을 이제 해마다 중3과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이제 이거는 거의 절대평가처럼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그래서 4수준이 가장 높은 성취를 나타내는 수준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았을 때 2019년과 20년을 비교하면은 3수준, 그러니까 3수준과 4수준, 그러니까 보통 이상의 보통과 우수 정도의 비율에 해당하는 그 학생들의 비율이 다 낮아졌습니다. 예, 다 낮아졌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 차이가 유의한 것은 이제 음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기초 미달 1수준에 해당하는 비율은 더 늘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역 규모별로도 저희는 이제 저희가 발표드린 거는 가정 경제 수준에 따른 거였지만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그 차이가 정말 있느냐라는 걸 발표했는데, 중학생들에게는 대도시와 읍면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를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사실 몇 달 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전면 등교를 하고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전면 등교를 하기 위한 여러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었고, 전면 등교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서 교육부가 보고를 발표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방역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급식이나 방역의 지원 인력을 어떻게 더 추가로 배정을 할 것이냐, 예산을 어떻게 얼마나 더 배정할 것이냐, 그리고 뭐 백신 접종을 얼마나 더 확대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사실 교육과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확인할 거며, 그것을 어떻게 그 격차를 어떻게 낮추려고 노력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아직은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단은 학교 문을 열어서 학교에 다 오게 하면은 해결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창체활동, 모둠활동 이런 교육활동의 정상화는 10월에나 가능할 것이다라고 교육부는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차이를 안고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차이를 어떻게 이렇게 확인하고 이걸 어떻게 줄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교육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어떤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정말 구체적인 어떤 논의,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들이 정말 학교 현장에서는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 정도의 격차를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